내 마음에 섬 하나. 떠나고 싶을 때 너를 만나면 설레는 마음은 파도를 탄다. 뱃전을 맴도는 파도를 넘어 먼 바다로 눈길을 주면 거기서 하늘과 바다는 정이 들었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닮아가고 있음을 본다. 까마득하게 빈 시선으로 잡아둔 시간은 검푸른 바위를 하나씩 거슬러 올라 그곳에 작은 섬 하나 만든다. 몽도를 애무하는 파도가 하얗게 물러갈 때마다 잘그락거리는 들뜬 신음을 토하고 물러가는 파도는 맨몸으로 보였을 부끄러움에 더 빠른 걸음으로 바다로 간다. 나보다 더 큰 설렘으로 밤을 보냈을 우리가 만든 작은 항구에 기다림이라는 그리움의 배 하나 띄우고 바다를 품어 안았을 그 뜨거움으로 나는 불현듯 작은 섬이 되었다. 이제 6월도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화살같이 가는 세월을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그래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만 흐트러지는 마음을 추스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즐겁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마음으로 발걸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노래 먼저 듣습니다. 심수봉 비나리.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요. 하늘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 거요.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 어느새 싸매졌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마음만 달아올라. 오늘도 애타는 나의 몸짓들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여 이 사랑 다시 또 눈물이면 안 돼요 하늘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아 사랑하게 해줘요 오늘은 지난 시간 방송해드린 백수문학 시인들 시 소개에 이어서 세종문학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역사가 깊은 문학단체 세 곳이 활기찬 활동으로 문학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백수문학을 필두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세종문학이 있고 세종시마루문학회가 있습니다. 각 문학단체마다 특징이 있고 역사성이 있어서 어느 단체 하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문학단체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의 성격도 다르고 지향하는 관점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세종문학회는 조금 진보적인 문인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럼 세종문학회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시는 김상헌 시인의 시 어떤 성묘입니다. 어떤 성묘. 어머니는 할미꽃, 양지꽃 환하게 피워놓고 봄 햇살 속에 봉긋이 앉아 계셨습니다. 술 한 잔 따라 올리고 마른 품에 기대 누워 가고파 노래 한 곡 불렀습니다. 멀리 남녘에 산들이 귀 기울이고 소양강은 은빛 눈길로 바라봐주니 추억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시간도 속절없이 따라 흘러서 해가 서산마루에 걸터 앉으니 어머니는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나는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말고 먼 길 가는 운전 조심하라며 하염없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3번 4번 돌아보며 내려오는 길, 저 아래 들판과 집들이 석양에 흐릿했고 까마귀 한 마리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김상헌 시인은 2022년 세종시마루로 등단하셨네요. 시집으로는 늑대 울음이 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김명호 시인의 시 고추잠자리와 헬리콥터라는 시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고추잠자리와 헬리콥터. 김명호. 이슬에 젖은 고추잠자리 수만 개 혼눈을 뜨고 천둥처럼 찢어지는 헬리콥터 소리 무심한 듯 외면하는 천둥 벌거숭이. 해바라기가 노랗게 고개를 쳐들자 슬며시 쌍날개를 파르르 떨며 소리 없이 훌쩍 날아오른다. 땅속 깊이 잠든 불덩이를 깨워 새까맣게 태우며 저렇게 으스대지만 등뼈와 폐까지 던져버리고 요만큼 작아져 조용히 날며 꼬리에 혼인색 불을 밝히고 암컷과 하트 모양 그리며 사랑을 나누는 고추잠자리. 공룡 훨씬 전 태어나 동물계의 강자가 된 작은 고추 천둥 벌거숭이. 김명호 시인은 1984년 한국문학의 현단계 3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창비로 등단하셨네요. 문학평론집 지금 이곳에서의 문학,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꿈꾸다, 공감과 포용의 문학, 시집으로는 바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성배순 시인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는 잉어가 산다라는 시입니다.
세종호수공원에는 잉어가 산다. 성배순. 생강나무꽃 노란 향기가 어질어질하다. 나무다리 위로 사람들 발자국 소리 들리면 비단을 두르지 않은 검푸른 몸 흔들며 툭 튀어나온 살구색 입술 수면 위로 내민다. 호수밖 어딘가에 바다로 가는 길이 있는지 한참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입 뻥끗 물어본다. 누군가가 던져주는 먹이 하루 종일 먹어도 아가미 속으로 밀려오는 봄날의 헉이 채우기 힘들다. 호수의 넓이에 맞게 최대한 키운 몸. 뜬 구름 위에 앉아 곰곰 생각해본다. 민물고기가 바다에 가면 온몸의 수분 다 빠져 죽게 된다는 꼬리를 무는 파문. 지느러미를 움직일 때마다 가장자리로 퍼진다. 공연히 진흙 속을 헤집어 일으켜 보는 흙탕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봄날. 네, 성배순 시인은 2004년 경인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요. 시집으로는 한알의 모래를 보탠다 외 그림책으로 세종호수공원, 12책으로 세종 충남 시양을 찾아서가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효진입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보일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을 지고 있는데 잊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소리.
저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있는가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시는 송재일 시인의 시입니다. 원수산 산책 10이라는 시인데요. 작은 제목은 뿌리입니다. 원수산 산책 10 뿌리 송재일. 검은 덩어리가 드러났어요. 지난밤 쏟아진 빗줄기 우리 탓인가요? 지치고 고단한 몸을 밟히고 또 밟혔어요. 검붉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죠. 실핏줄 같은 백성이 어디 견디겠어요. 당신이 밀쳐낸다 해도 빗방울 몇 모금 목을 축이고 숲속 가장 깊숙한 곳까지 숨어 들겠어요. 단단한 욕망처럼 뻗어내려 가겠어요. 당신이 허락하는 곳까지. 당신이 사랑 한 조각 나누어 준다면 하늘을 향해 온몸 흔들어 춤을 추겠어요. 눈뜨고 꿈꾸던 대낮에 알았어요. 언젠가는 내게 목숨을 기대는 푸른 힘들을 떠나 부드러운 당신의 품에서 슬픈 눈빛으로 잠들어야 한다는 것을. 송재일 시인은 신인문학 문학평론으로 등단하셨고요. 연극 연출가이십니다. 시집으로는 한 모금 사랑, 평론집으로는 창과 겨울, 그 다음에 문학과 연극 관련 저서가 한 10여 권이 된다고 하십니다. 자, 이어서 신종수 시인의 시 수선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수선, 신종수. 수선실에 가야지 허리를 늘려야 하니까. 허리가 굵어야 거센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다기에 세월을 챙기며 살아온 날만큼 정직하게 허리둘레를 넓혔어. 이 바지 2인치만 늘려주세요.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백은 내 허리에 있어요. 당신의 허허실실한 여백은 수선이 필요해요. 무릎에 물이 고일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실밥을 뜯고 있는 수선사의 얼굴에서 그날 관절센터에서 내 무릎을 내려다보던 의사의 표정을 보았어. 그러고 보니 왼쪽 무릎이 자주 아팠어. 내가 좌측 옹호자인지라 왼쪽으로 기울었으니 왼쪽 무릎이 아픈 것은 당연지사라 여겼지. 사는 일은 제 몸 구석구석에 시간을 쌓는 일이기도 해서 허허실실 모두 받아먹은 허리가 유독 우측으로 굽어지지 않아 늘 심장이 아팠어. 안에서 울고 밖으로 웃었던 나. 다 울지 못한 눈물이 무릎 관절에 고여 있네요. 의사는 자신의 무릎을 쓰다듬으며 남의 일처럼 말했어. 의사의 말이 안중에 없었던 나는 의사도 나처럼 좌측 옹호자인지만을 살폈어. 수선은 빼는 일입니다. 의사도 수선사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둘이 한통속이라는 생각이었지. 나는 재봉틀 옆에 걸쳐 놓았던 나의 푸른색 바지를 굳이 왼손으로 집어들고 수선실을 나왔어.
신종수 시인은 2021년 세종문학으로 등단을 하셨네요. 시를 잘 쓰셨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시는 유진수 시인의 밥값과 쌀값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밥값과 쌀값. 유진수. 쌀을 살로 발음하던 경상도 친구에게서 이른 아침 봄바람 같은 살 냄새가 났다. 다른 친구들이 쌀 해보라고 놀렸지만 나는 그의 살 발음이 정겨웠다. 초여름 도랑 흐르듯 시원했다. 밥값 할 나이에 쌀값도 못하는 비루한 시절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쌍심지켜고 삿대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도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니라는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집단 무의식 그 밥심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밥값 좀 할 무렵 살냄새 나던 그도 그의 친구들도 밥값은 서로 내려 어깨를 밀쳤지만 더 이상 쌀값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쌀값은 돈만 주면 차고 넘치는 잉여의 밥상으로 전락했다. 반도체를 냄비에 넣고 끓여 먹지 않는 이상, 자동차를 밥솥에 넣고 끓여 먹지 않는 이상 쌀값은 주권이다. 피땀으로 지켜야 할 동맥의 보루다. 살 비비며 살아갈 공동체의 미래다. 누구도 봄눈에 핀 어린 모의 목을 꺾을 수는 없다. 네, 유진수 시인은 2021년 세종문학으로 등단하셨고 광주 전남 작가회 회원이시기도 하시네요. 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필 바람의 노래, 임영웅 보금자리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사랑하는 방법뿐이야. 보람하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선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선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선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노래를 들으며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요즘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자꾸만 침잠하는 마음이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좋았던 일들과 아쉬웠던 일들이 무수히 교차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립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불현듯 전화기를 집어들곤 하는데요. 막상 전화기를 들었지만 버튼은 누르지를 못합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나와 인연이 닿았던 추억들을 되새김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다 부질없는 일이겠지만 아름다웠던 추억은 나도 모르게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자, 다시 시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시는 윤형근 시인의 시 흩어진 너의 몸들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흩어진 너의 몸들로. 윤형근. 그렇게 토할 때까지 술을 마셨던가. 이태백이 한 잔 또 한 잔 권하지 않아도 허기져서 배를 채운 것만은 아니겠지. 내 안에 오래된 좀비를 토해내기 위하여 생의 빈잔을 채우려 들이부은 거라면 기억을 잃고 어디를 헤매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훤히 꿰고 있지만 술은 알고 있지. 내 마음 한구석 꿍꿍이가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는 걸. 그래도 기계적인 발길은 결국 집을 향하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잊었던가 어려서 보던 하늘의 별들이 너를 잊고 언제 번호를 바꿨는지 모르는데 발목을 조이는 그림자가 비밀리에 속온데 문은 너의 지문을 기억하고 손잡을 거라고. 너의 집안은 거울이 온통 벽을 점령해 너는 너 자신을 표절한 너와 부딪히며 넘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려 하지만 어디서든 들킨다. 풍선 터지는 소리. 누구냐 넌 바람처럼 몸에서 새나간 것은. 윤형근 씨는 198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을 하셨네요. 시집으로는 사냥꾼의 노래 나는 신대륙을 발견했다. 새를 날리며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 시는 이석구 시인의 시인데요. 주와 나비를 처음 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나비를 처음 본 날. 이석구. 찰방찰방 손 닿으면 마음 온통 품어주는 맑은 호수여. 살짝살짝 눈짓하면 시름 다 앗아가는 연두빛 봄산이여. 몽롱한 꿈속인 양 너는 너의 황홀한 설렘이여라. 한 달 남짓 남겨둔 한 살의 생에서 너는 처음 나비를 보았지. 계면연 이른 봄날 참꽃에서 날아올라 팔랑팔랑 바람을 타고 노는 하얀 저 봄나비가 내게는 그리도 신기하였나. 누런 잔디 밟고 사각사각 하래비 품에 안겨 통통 솟는 너의 오감이 발날의 가랑잎새 바스락에도 쫑긋 귀세오고는 눈 반짝이니 오 놀라워라. 주와 나비를 처음 본 날. 주 안에서 아름다울 내 사랑 황금빛 찬란한 나의 오렌지여. 네, 이석구 시인은 상상의 힘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초승달에 걸터앉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흐뭇한 삶 등이 있네요. 자, 이어서 볼 시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굴시대라는 시인데요. 이은봉 시인님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굴시대. 이은봉. 사람으로 살려면 당분간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 동굴 속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거늘 동굴 속에 숨어 살아야 하다니. 곰과 쑥과 마늘이나 배달시켜 먹으며 버텨야 하다니.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한다. 앞으로도 수시로 쳐들어올 저 바이러스들. 하루하루 견디려면 누구라도 백신을 신은 채 살 수밖에 없다. 사람들 모두 백신을 신으려면 방콕 시대를 거쳐야 한다. 온몸에서 송신증이 이는 사람들, 벌떡증이 이는 사람들, 울떡증이 이는 사람들, 서로 만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 인터넷을 통해 만난다. 핸드폰을 통해 만난다. 지금은 사람들 모두 동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쩌다가 이런 동굴 시대를 다시 살게 되었나? 어쩌다가 이런 집콕 시대를 살게 되었나? 앞으로도 수많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겨내야 할 사람들이라니 문득 슬픔이 앞가슴 위로 불끈불끈 절망의 고무풍선을 띄워 올린다. 마침내 지구가 제 품속 사람들의 엉덩이 탁탁탁 쳐대기 시작한다. 지구가 아이고 이것들아 하며 제 품속의 생명들 더욱 꼭 끌어안는다. 이은봉 시인님은 1984년 창작가 비평을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하셨네요. 시집으로는 생활, 걸어다니는 별 등이 있고 평론집도 있습니다. 시와 깨달음의 형식, 시의 깊이, 정신의 깊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풀꽃 문학상과 김달진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다른 시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숙 시인의 시인데요.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한 일, 이은숙. 나 딸을 가르고 건강한 사내 아이 둘 낳아 생사를 2번 찢었다 꿰매고 살아나 몇 번을 까무러치고 심장은 쪼그라들었지.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는 동안 잔가지 걱정도 하고 통증으로 꽁꽁 묶인 몸 얼기설기 풀고 일어나 척추가 휘도록 설거지통에 손 담그고 먹이고 살피었지. 묘목이 자라 푸른 나무에 든든함을 걸어 놓았지. 건반 위에 악보가 되어 춤추게 했지. 아이 둘 낳은 일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지. 네, 이은숙 시인님은 2014년 서정문학으로 등단하셨고 시집으로는 그 여자, 캄캄한 달빛이 있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윤정입니다. 첫사랑.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그때 이미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그대의 몸짓, 그대의 미소,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종문학회는 백수문학회와 함께 세종을 대표하는 문학회입니다. 오랜 역사와 함께 그 속에 담긴 사연도 참 많은데요. 그런 역사는 우리 지역 문학이 발전하는 바람직한 흔적이 됩니다. 서로 경쟁하되 시기하지 않으며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비평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세종시의 문학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양쪽에 계시는 시인들을 다 잘 알고 있는 터라 어디서든 만나면 반갑고 정겹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시를 소개하며 드는 생각은 참 평안하고 기분 좋다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 또 하나 볼까요? 임경숙 시인의 시 선을 지키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지키다. 임경숙.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 가운데 목줄에서 풀려난 개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다면 로드킬이 뻔한 길에서 급한 건 사람이지 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듯 느긋한 몸짓으로 걸음을 옮기는 여유가 순간적으로 경적을 울리게 한다. 놀랐을 법도 하지만 개는 소리나는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노란 중앙선 안에 정확히 몸을 맞췄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차의 달인처럼 함부로 선을 넘는 풍속이 소용돌이치는 요즘 지켜야 할 선을 제대로 지켰다는 선 안에 갇힌 아슬아슬한 그 눈망울. 때로는 길 가운데 길이 선명해질 때가 있다. 네, 임경숙 시인은 2014년 서정문학으로 등단하셨고요. 시집으로는 그녀였던 나, 환한 그늘, 모든 날이 첫날이었다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임비호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임비호 시인의 시는 목수일기 32의 하루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수일기 32 하루. 임비호. 일 나가는 하루는 길다. 하루의 시작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그간의 시간을 메워 나가다가도 내일을 위해 길은 아쉬움을 술잔에 남기고 집으로 향해야 했다. 먼동이 트기 전 일어나 새벽 공기 가르고 도착한 한바에서 남들 자는 시간에 아침밥을 먹고 허허벌판 작업 현장에 들어서면 찬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뜨거운 햇살이 내려치면 그런 대로 하늘이 내린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오랜 세월 같은 일을 반복하기에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이놈의 몸은 주어지는 일감에 힘이 붙여 안간힘 쓰며 조금만 더 버티자 이를 악물고 있다.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는 그리 잘 가던 시간이 이놈의 현장에 와서 일을 할 때면 조작된 시계처럼 슬로우 비디오로 작동을 한다. 같은 하루지만 농도도 달라 삶의 광주리에는 짙은 색의 기억들이 하나둘 또렷하게 쌓여간다. 지워지지 않는 짙은 삶의 모자이크가 된다. 노동의 처절함이 스민 그림이 된다. 일 나가는 하루는 참으로 길다. 그래서 내 삶의 그림판에도 짙은 물감들이 색칠된다. 임비호 씨는 1997년 연기문학으로 등단하셨고요. 시집으로는 금강술래, 산문집으로는 세종시 산내들 산책이 있습니다. 이어서 임태래 시인의 시 풀들에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들에게. 임태래. 비에 젖으면 젖은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숨지 말고 맞서라. 눈이 내리면 눈을 맞고 눈부신 뜨거운 햇살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풀이 언제 물을 달라고 했느냐, 밥을 달라고 했느냐. 들에 핀 백합화도 볼보는이 없어도 향기 주고 열매도 맺지 않더냐. 풀 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쓰러지지도 말고 꺾이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라.
임태래 시인은 2014년 문학 미디어로, 그 다음에 2015년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하셨습니다. 2019년 세종문학으로 등단하셨고요. 시집으로는 돼지 밥바라기 별, 꽃으로 부를까 사랑으로 부를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덥지근한 날씨가 가끔 몸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분주하게 시간을 쪼개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 그런 후끈한 열기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세종문학회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리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시를 읽어드리며 시를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진성이 부른 삼각관계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 선 세 사람 사랑을 고집하며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우네 사랑이 우네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우는 세 사람